오늘은 부등식 문제 3개를 다룰 겁니다. 여기 세 부등식을 해결하는 데에는 두 항에 관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경우 식을 조작하는 과정이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문제들은 그 과정 어딘가에서 의도적으로 식을 잘못 정리해둔 상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결국 식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일단 분해하고 그런 다음 재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보면 자연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그나마 앞에 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짐작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지만 세 번째 문제는 그런 요소조차 없습니다. 어쨌든 첫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세 항의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식에는 이들 항 중 어느 것도 등장하지 않았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곱해진 항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두 번째 식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분해합니다. 최초에 두 항씩 묶여있던 것을 이번에는 첫 세 항을 묶어줍니다. 그 이유는 곱해진 항이 등장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눈에 들어오게 곱한 식을 다시 썼습니다. 같은 항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두 항의 곱이 4일 때 두 항의 합이 4 이상인가 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XY는 양수일 거고 등호 조건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건 어렵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재조립,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이해되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보다 문자가 늘어서 어수선하지만 이전 문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변의 곱해진 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는 넘어가고 EA 플러스 C가 눈에 띕니다. 좌변에서 EA 플러스 C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괄호 안에 있죠? 이 세 번째 괄호에 EA 플러스 C와 D의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사용하면 우변에는 루트 EA 플러스 C가 등장해야 할 텐데 루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좌변에서 EA 플러스 C를 하나 더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B 플러스 D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좌변의 첫 번째 항을 다른 형태로 바꿉니다. 2분의 1 곱하기 2A 플러스 2C로 두고요. 다시 2C를 분해했죠. 그런 다음 2A 플러스 C와 C를 두 개의 항으로 간주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B 플러스 D도 변화시킵니다. 첫 두 개의 괄호를 제대로 정리했으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세 번째 괄호는 주어진 대로 2A 플러스 C 그리고 D를 두 개의 항으로 보면 되겠죠. 네 번째 괄호는 C와 D의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얻어낸 4개의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곱해주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겠죠. 늘 성공하진 않겠지만 지금 다룬 두 문제에서는 곱한 항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진짜로 짜증이 날 법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우변의 분모를 양변에 곱합니다. 그리고 분배합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분수식에 1을 더합니다. 물론 우변에도 더해야겠죠. 분수식의 각 항에 적당한 상수를 더하는 것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수학계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익혀두실 것을 권합니다. 하여간 이 과정을 통해서 분자에 등장한 항의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르게 묶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항의 순서를 바꿔서요. 좌변을 다시 정리해보죠. 분자의 1을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고요. 두 항씩 묶어서 분수식을 쪼개겠습니다. 첫 항을 분리한 결과가 옳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항들도 마저 분리합니다. 이제 관찰을 해보면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있는 짝지어진 두 개의 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 세 쌍은 모두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전체의 식은 6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원하던 결말을 얻었죠? 처음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짜증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항식과 행렬 등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단순한 조작들로부터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들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한 예를 보면 AB가 n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이 식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분해 가능하죠. 고등학교 시험에 참고 문제로 나올 만한 이 조작은 행렬 AB의 곱과 BA의 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유치를 가진다는 중요한 결과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